차병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재가 차명상의 코칭 이론과 실제입니다. 예, 이걸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제가 드린 5장 있죠. 예,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작성을 했어요. 작성해서 가져왔는데 머리말도 싫어할 거고 하겠지만, 자, 2페이지 보십시오. 목차부터. 차명상 코칭 체계라고 되어 있죠. 이 코칭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냥 선문답이라든지 난방에 가면 이제 수행 점검을 해주는데 인터뷰를 그래요. 뭐 그런 것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참여는 코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칭 중에서 이제 조금 뭐랄까, 좀 신경 쓴 부분이 차와 명상의 관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썼어요. 이 부분이. 이때 보면 뭐 차와 명상에 대해서 명확한 이게 어떻게 결부가 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걸 이제 이 5소로 나눠가지고 상세하게, 좀 미흡하지만은, 제가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차와 명상의 관계를 알아야 이제 차 명상. 근데 뭐 다스님이, 다도 일민이 이런 것이 이제 확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칭에 대해서 현재 문제의 해답은 시작점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코칭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왜 코칭 이렇게 해놨는가 하면은, 항상 이제 이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보통 그런 많이 얘기를 해요. 현재 자기가 좀 살아가는 삶이 좀 문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되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듯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코칭의 3가지가 이제,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나한테 갖추고 있다. 그것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건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명상 코칭이 아니죠. 명상 코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 해답은 내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내 안에 있는 그게 뭐냐는 거죠. 그 시작점이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궁극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본성 이렇게 얘기하면 세속에 쓰는 그런 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궁극지니까, 존재의 근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점이 바로 끝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이 코칭 이 원리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시작점이 이제 마음의 본성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 명상의 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에 대한, 수행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명상의 대상이 뭔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현재 문제 시작점에서 하는 게 경행과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이제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우리 이제 알아야 할 대상,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에 대한 참명상법에 따른 깨달음의 법칙, 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참명상 수단에 대한 얘기예요. 말하자면 수행에 대한 것, 방편, 방법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거기에는 없어요.
보통 코칭에서는 이 수단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명상 코칭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참명 수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 감정, 언어가 있다. 수행 단계는 개정의 사막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명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해 놨습니다. 이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예. 여기에는 뭐 네 가지 틀을 갖고 있다든지, 틀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라는 것, 그런 걸 얘기했고, 이 틀을 통해서, 명상 수단이 또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임에서 수단이라 하는 것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좀 심오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색찬 명상은 시감은 다선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가면은 참명상 실습이 있죠. 이 실습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적어놨어요. 딱 10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것. 원래는 기본적인 통하면은 12가지인데 2가지가 빠졌어요. 거기 이제 다시 꿈이 뜻책이 명상이 있고요.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과 행다선의 지혜 얻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향의 감노차 마시기 명상 식소 오색차, 세감다선, 향암다선, 마담다선, 자비다선, 사랑 여민 오색차는 마지막에 행복 태교차 명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이거 왜 들어갔느냐 이렇게 하면 우연하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가 잘 아시는 분인데 자기 부인이 아기를 가졌을 때 늘 차를 마셨대. 그럼 태어난 아기들이 아주 튼튼하게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이야기 듣고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또 차를 마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우 큰 스님께서 늘 태교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 어디다 접목시키는가 하면 이 차에다가 접목시켰어. 참명상 행복 태교 참명상에 이름 붙였어 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초등학생부터 이거 다 해당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좋은 아이가 태어나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튼실해집니다. 사회도 아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은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아이가 갖고 있는 까르마 이것을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떻게 그 어버이 장애를 녹여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차 명상을 통해서 업장을 소멸시키는 아이가 갖고 있는 어버이 장애를 소멸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행복 태교차 명상은 아주 특이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모르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요거는 얘기를 하면 일미다선도 이게 빠져 있고 다선시차 명상도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은 그 찻잔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명상하는 집중 명상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 참명상 코칭이 들어갑니다. 이 참명상 코칭이 이제 선문답이라든지 인터뷰 같은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 참명상 코칭 내용이 이제 그 원리도 그냥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제 줄탁 동시락하는 게 또 들어가 있고, 이게 아주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럼 마음 본성이 갖추는 4가지 코칭의 4가지 모습. 보통 코칭하면은 3가지만 뜨는데 4가지예요. 참명상 코칭이. 네. 책 여기 있어요. 예. 이 5장 또. 네. 쓰고 싶어. 네. 여기 있어요. 스님 갖다 드려. 참. 5장 그래. 그 앞에 봤던 거 바꿨습니다. 네. 새로 공부할 거예요. 처음 드린 건 석장인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좀 부실해가지고 다시 또 2페이지 더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재 능력의 현현과 자리 이탈 이 문제는요, 수행의 효과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 놨습니다.
근데 요 내용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같이 공부하다 보면 명상 코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참 명상 코칭만이 아니고 명상 코칭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코칭을 하게 된 이유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오늘도 제가 불교방송국에 법문해주고 왔는데 명상 코칭에 대한 법문을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보리마을 자비섬 명상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명상하러 옵니다. 요번에 제게 명상 신청하신 분 너무 많아가지고 참 걱정이에요. 자비 수강반만 40명이 벌써 수강 신청을 했다는. 차 명상은 잘 모르겠고 극기 명상도 잘 모르겠는데 자비 수강반만 그렇게 지금 수용 한계를 넘어서버렸어요. 좀 끊임없이 신청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요, 있어 보면은 여러 분들이 오는데 명상을 하신 분들이 오거든요. 근데 잘못 알고 명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코칭을 하다 보면 별 사람도 다 있는데 명상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명상하는 방법도 이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수행 체험도 없고 그런 중에서 이제 초보자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느끼려고 하는 거. 느끼려고 하는 게 수행인 줄 알고. 느끼려고 하면은 그건 의도인데 의도 이전에 벌써 감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느낌이 일어나는데 감각이 일어난 다음에 한 2단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느끼려고 하니까 감각은 사라지고 없는 거야. 감각 빠르게 생기다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아무리 자기가 느끼려 해도 느낌이 없다고. 느낌이 없으면은 사람 생활을 못해요. 예를 들어 발바닥 감각이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고 손에 감각이 없으면 이 물건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엉덩이 감각이 없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걷고 만지고 앉고 있으면서도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느끼려고 하는 게 때문에 그런 거죠. 수행은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잘못 알고 하는 거죠. 이건 참 명상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거예요. 가장 초보자들 범하기 쉬운 것. 두 번째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건 생각 때문에 잡생각 때문에 수행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생각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막 없애보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생각의 패턴을 읽어야 되는데 생각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고 또 그런 잡생각들이 명상의 대상입니다. 알아차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특히 생각을 아주 원수같이 생각하고 생각을 없애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수행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거고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생각이나 상상이 되면 그거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망상증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생각을 떼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코칭을 안 해주면은 그런 분들이 명상을 하더라도 명상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바르게 일러줄 필요가 있어서 코칭이란 말을 쓴 겁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전문가를 하거나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해주죠. 수행 점검을 해주는데 수행 점검이라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쓰는 말 코칭이라는 말 쓰면 좋겠다 해서 코칭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이 수행 단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현상에 홀딱 빠져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행 진전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코칭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발급하는 게 민간 자격증을 드릴 수 있는 게 자명상 코칭 지도자 자격증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시면은 이제 지도를 해줄 수 있죠. 명상을 하게 되면 다양한 어떤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진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해결되고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도 엉뚱한 길로 가서 뭔가 마음이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코칭을 제대로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명상 코칭을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고 자명상 코칭 자격증을 준다고 하는 거는 시작이 자명상 코칭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하자면 아이러니하죠. 자비수간 코칭 줘야 되는데 자 4페이지 보십시오. 자, 참명 코칭 체계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명상의 목적에 이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동기입니다. 동기. 명상의 동기 또는 목적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 일상생활과 이 세상살이의 자명상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명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이 많다. 요즘 사람들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스트레스, 우울증 등 생각병을 치유하거나 부정적인 심리를 치유하기 위해 명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과 죽음으로부터 속방당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동기, 이게 명상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그러네. 이제 그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큰 연민의 마음이 있다. 연민이 이야기할 때는 사랑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은 자비자이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잘 보호해주며 친밀감을 갖고 그러면서 베풀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깨달음을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다. 연민은 상대가 괴로우면 같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그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은 작은 연민이고 큰 연민은 그 사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사랑은 베풀어서 기쁨을 주는 것, 연민은 상대의 괴로움을 빼앗아 없애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비도 집중의 산매와 사회 분석으로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산매와 지혜는 자비심을 깊게 한다. 일반적으로 차명상을 하려면 차도가 있어야 된다는 고정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차명상 할 때 차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원리를 잘 이해하면 차도구 없이도 그냥 차명상 할 수 있다. 상상으로도 가능하고 물 마시면서 가능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능하다. 명상도 어떤 고정된 틀을 맞춰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명상의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응용하면 된다. 먼저 명상의 대상과 방법, 그 결과에 대하여 자비다선 차명상의 코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내용이 뭐 간단하지만은 짤막하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자비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수행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 연민심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민심을 가져야만 명상을 해요. 그 연민심이 누구에게 자기도 그 대상이 되지만 자기 외에 여러 사람들도 그 대상이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명상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4페이지 보면 거기에 1-2를 있죠. 그거 지나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새로 준 종이 있잖아요. 그걸 보십시오. 명상 코칭이 있어요. 제가 이 5장을 새로 썼습니다. 며칠을 고생했냐면서. 아마 차명상 코칭을 체계를 세우는 것,
명상 코칭의 체계를 세운 제가 처음이 아닐까.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새롭게 이 문을 여는 것, 펼치는 걸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같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벌써 참명상 한 지도 10년이 넘어가죠. 10년이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이 처음에 차인들이 참명상을 대했을 때 다 어리둥절해. 이게 뭐지? 이렇게 대했습니다. 대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사람들이 참명상에 대해 이야기 시작을 했다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시작한 지는 98년도에 송강사에서 학인들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차를 매결해서 수행에 대한 원리, 방법을 알려줬어요. 세 차례 강의한 것이 이제 인터넷에 뜨게 됐고, 그 다음에 책으로 엮어져 나오게 됐죠. 그게 차 명상의 시작입니다. 알고 보면. 오래됐죠. 근데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2003년도에 차 수행법이란 타이틀로 제가 강의를 시작했죠. BTN에서. 그러고는 이제, 차 선생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용연사 주재할 때, 2003년도에, 2003년도가 아니고, 2001년도가 되겠나? 하여튼 하고 난 뒤에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용연사로 사람을 찾아와서 어떻게 알고 왔느냐 하니까 승훈 큰 스님께서 추천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왔대요. 그래서 참명상 그때 그 강의를 시작해서 참명상 강의하면서 책이 한 곳이 늘고 체계화 되어 갔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코칭까지 왔습니다. 참명상에서 참명상 코칭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럼 참명상 코칭이라는 이름을 쓰는 건 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민간 자격증 자격 요건을 갖춰서 신청할 때, 선업스님 뭐를 신청할 겁니까? 했을 때 제가 참명상 코칭이란 코칭 지도자 자격증에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비롯된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참명상 코칭이 이름을 처음으로 이제 입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 자격증 허가가 나온 것도 너무 쉽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 했는데, 물론 우리가 다 준비를 해서 선업생 차단 명상, 신청했고, 제가 참명상 코칭을 신청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가 10년만 저 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명상 코칭 원래 얘기는 없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생각죠. 내가 빠졌다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걸 다시 5장 채워 넣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명상 코칭의 정의는 명상을 이끄는 몸과 빛과 마음의 총체적인 행위이다. 코칭이라는 용어는 스포츠에 사용하는 코치에서 유래한다.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부르는데 코치의 어원은 마차에서 따왔다. 마차는 사람을 지금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뜻이다. 이 마차를 코치라고 불렀다. 코치 역할이 운동선수의 체력, 태도 및 기술 등을 지도해서 경기력의 높은 수준을 이끌어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코치의 뜻이 교육하다, 훈련하다, 힌트를 주다, 사실을 알려주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이건 제가 인터넷 찾아서 가져온 겁니다. 마음이 들어가지고 싹 따라온 거예요. 원래 코치는 영국에서는 코치를 가이드, 즉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을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코치는 수행자의 삶에도 명상하게끔 영향력을 주고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집중과 통찰을 이루고 선정과 지혜 그리고 자비라는 잠재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생활에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코치라는 자는 선생, 사부, 교수, 구루, 선지식, 선사로서 길잡이인 것이다. 한마디로 딱 하면 길잡이예요.
야, 말하면. 이게 이제 진정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참명상이 아니라 참명상을 지도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지도자로서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한 가지 또 미리 좀 얘기할 게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강의가 빠집니다. 세 번째 주 수요일 저녁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강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법조인 법회가 있는데 그 법조인들에게 법문해줄 법사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한테 요청이 왔던 거죠. 제가 대구에서도 법조인 법회를 봐왔고요. 서울에 와서도 여러 차례를 봤는데 너무 아무도 스님들 법문 해달라고 그게 나갔어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왜 겁을 먹는지 안 그러면 모르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매달 한 차례는 한 번은 빠지는데 그래서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 늘려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채워야 되니까 그 양해해 주십시오. 네. 딱 그것도 저녁 7시에 딱 걸려요. 그래서 이게 딱 겹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거기 산수 못 걷는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이 경전에서 명상 코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한번 요거는 그냥 제가 말로써 할게요. 내용을 잘 아니까요. 예, 느낌을 잘 아니까 5페이지 넘어가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산수 목건년이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합니다. 산수라고 하면 요즘 말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목건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수준 낮은 제자가 있으면 그에 맞는 수학 문제를 줍니다. 수준 높은 이가 있으면 그에 맞는 수학 문제를 줘서 풀이를 해서 수준을 높입니다. 부처님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래요. 저도 근기가 낮은 이가 오면 그에 맞는 법문해 줘서 근기를 올리고 수준이 있는 이는 그에 맞는 법문을 해줘서 깨달음에 열반이 인도합니다.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질문해요. 그러면 다 열반은 없습니까? 열반은 요즘 말로 불사 죽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열반을 얻는 사람이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니까 아니 분명하게 당신은 수행에서 열반을 체득하신 분이고 또 열반이 뭔지 아는데 그 길 따라가 다 열반을 얻어야 되는데 왜 얻는 사람이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라자가에 가본 적이 있느냐? 마가독 수도예요. 가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당신에게 가고자 하는 사람이 길을 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친절히 알게 드리죠.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제 말대로 가기만 하면 다 도착합니다. 근데 만일에 그 가는 사람들 중에서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학자 하는 말이 저 책임 아닙니다.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제 가르친 대로 가면 다 가는데 제 가르침을 받고도 그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간 사람은 제 책임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러네. 마찬가지다. 나도 그거 같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도착하지만 얻을 수 있지만은
내 가르침대로 가지 못한다면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경전에는 다른 경전에 이런 얘기합니다. 소가 물을 마시고 싶었어. 목이 마른데 목동이 알아서 소를 끌고 물가에 이르렀다 하자. 근데 이 소가 그 물을 보고도 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먹지 않겠다고 버틴다면은 그건 목동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칭을 하는 게 이제 분명한 거죠. 코칭이라고 하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가는 것은 자기가 가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가는 길을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 선지식입니다. 근데 코치는 말 딱 맞죠. 그래 마차를 타고 갈 때 이 사람을 그 목적지까지 딱 이르게 해주는 마차와 같이 코치해주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그냥 생사가 있는 자리에 생사가 없는 열반에 딱 이르러주는 것이 명상 코칭이에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5페이지요. 산수 목근염경의 뜻은 붓다는 코치로서 가는 길을 분명하게 안다. 그러나 길을 가리킬 뿐이다. 코치를 받은 수행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 속뜻을 풀어보면 다음 것 같다. 첫째, 열반은 길의 목적지이자 길을 열어주는 시작점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 가고자 하면은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길을 열어준다. 둘째, 열반은 마음이다. 이준이 열반이라고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셋째, 길을 가리킬 뿐이다. 그래서 코칭받는 수행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넷째, 그러나 수행자는 길잡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어느 정도 수행 경기가 있다면 그 수행자는 길잡이면서 도움을 주는 선지식이 된다. 자, 열반이 마음이라는 말은 있죠. 열반이 어떻게 쓴 마음일까?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수행을 얘기하면 진수신법을 얘기합니다. 요건 이제 몸, 감각, 마음, 요건 환상. 그럼 요에 대응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고, 지, 멸. 이제 원효스님께서 이걸 하셨는데, 여기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좀 묘상하게 썼죠. 요거는 이제, 괴로움이죠, 괴로움. 요거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원인. 요거는 이제,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멸자가 들어갔어요. 요거는 이제 괴로움의 소멸 방법입니다. 수단이죠. 그럼 여기에 괴로움의 소멸이 뭔가 하면 바로 열반을 얘기합니다. 열반은 이제 요걸 불사라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번뇌의 불이 꺼지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하면은 불생불멸을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불사 죽지 않는다.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근데 여기에는 몸은 괴로움하고 연관이 있고요. 감각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감각이 왜 괴로움의 원인인지 잘 모르시죠? 이거는 감각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즐거움, 괴로움, 그 다음에 무덤덤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즐거운 감각을 내버려 두면 여기에서 탐욕이 발달합니다. 탐욕. 그리고 여기 괴롭다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죠. 싫어하는 거죠. 네. 싫어하는 거죠. 싫은 감각이 있습니다.
싫은 감각 쉽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싫은 감각을 내버려 두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난 싫다는데 왜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화가 나가지고 그죠? 느낌 싫은 감각이 있는 거죠. 이건 무덤덤함이다 이게 무덤덤함. 예. 근데 이 무덤덤한 감각을 내버려 두면 이거는 무지로 갑니다. 무지라 하는 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겼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탐진치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감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감각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이제 우리 참명상할 때 이제 감각 알아차리기 있습니다. 차창 들고 놓고 하면서 감각 알아차리기. 근데 감각도 감정에서 오는 감각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잘 보면은 요 현상은 요게 이제 괴로움에 소멸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여기 이제 방법입니다. 이게 방법인데 그 중에서 정념이라 하는 심리가 있는 여기 알아차림이거든요. 요걸 이제 몸을 관찰하면 몸 사라지면은 그 다음 감각 관찰하고 감각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오고요. 요 마음이 바로 요 열반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반이에요. 열반이 마음이에요. 열반이라 하는 건 자기 마음이 생멸이 없다. 마음의 본성이 죽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저렇게 딱 배대를 쳐서 얘기하신 분이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저렇게 딱 정리를 하셨어요. 그 마음은 열반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열반은 길의 목적지이고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리킬 뿐이다. 이 산수 목근련에서 얘기하는 코칭을 받은 분은 스스로 가야 된다. 그런 길을 가면서 자기 체득을 했단 말이에요. 예. 도움을 받고 어느 경계가 있다면 수행의 체험이죠. 수행의 체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수행자는 자기 길잡이이면서 도움을 주는 선지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수행자죠. 예.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선지식이라는 겁니다. 자, 무자성의 공적한 마음, 요거 이제 공부를 좀 해도 이게 뭔지를 이제 좀 알아야죠. 예, 이 공적한 마음이라 하는 여기에서 열반은 마음이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 거기 줄을 꺼가지고 열반은 마음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상당히 심한 부분을 들었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열반의 다른 이름. 자, 열반은 말 빼야 되겠네. 열반의 다른 이름은 보리, 법계, 공성, 불성, 원각, 본래 면목이며 마음의 본성으로서 자성이 없어 텅 비 있으면서도 무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열반은 사념체 몸, 감각, 마음, 현상 중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열반은 마음의 본성이다. 그 환경에 응강법계성 일체의 쉼조라고 설한다. 일체를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 만들어진 일체는 그 본성의 법계의 성품임을 관찰하는 것이다. 법계의 다른 이름 연기다. 연기가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연기가 마음이라는 얘기죠. 마음은 뭔가 열반이라는 얘기죠. 이게 잘 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 뭘까 말이죠.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인과 의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각서로 의존한다. 더 쉬운 거는 그냥 상호 의존이에요. 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이 열반. 요거는 이제 말로서 할게요. 예, 읽을 필요 없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강사 현자는 하긴 미자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죠. 현자는 뭐고 미자는 뭘까? 미자는 아직 오지 않은 걸 얘기 미자입니다. 아직 미자거든.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거나 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현자는 벌써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나타날 현자 썼으니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경험했던 거니까요. 제가 송강사 있을 때 하긴 전화가 왔어요. 스님 강의를 듣자 하니 제가 의문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연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있게.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스님이 전화를 받는 것.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으려면 상호 의존 관계를 가져야 전화가 이루어지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스님은 이 연기를 마음이라는데 왜 연기를 마음이라고 합니까? 제가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받고 내가 스님이 전화를 그러니까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아니까 이 안다 하는 알미 마음이다. 좀 마음에 의해서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고 있고 전화로 소통되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안다 하는 게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느낀다 하는 것도 느낌은 알미잖아요. 딱딱하다 부드럽다 알잖아요. 느끼는 게. 이게 다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도 마음에 의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그 사례를 하나 더 들어서 얘기하죠. 예. 그거는 이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갈 거예요. 어느 청년이 길을 가다가 쓰러진 여자를 발견했어요. 얼른 들쳐업고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이 여자는 기억을 못해. 기억상실증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이 여자를 데리고 영월인가 어디 저 동해 어디에 고향으로 데려가서 결혼해서 살게 된 거야. 그 여자하고 또 아들도 태어났고. 그런데 살면서 아들이 이제 군에 간 나이가 되니까 호적 정리를 이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의 사진을 싣고 가족으로 찾게 됐어. 그때서야. 20년 지나고 난 뒤 일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신문을 보고 알아본 분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탁 그걸 신문을 보더니만 자기 딸을 부르던 이 얼굴 보니까 너 어머니 맞지? 가서 어머니 모시고 오너라. 아버지가 그랬고. 딸이 갔어. 찾아갔어. 찾아가서 어머니 하고 부르니까 그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할게요? 당신 누구요? 난 당신 모르는데. 자, 보십시오. 이 두 가족 중에서 기억이 상실돼 버리니까 본 가족하고는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 그럼 현재 살고 있는 가족은 서로 아니까. 안다 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에 의해서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 이해가 되시죠? 마음에서 그래요. 사물하고도 마찬가지. 이 사물을 내가 알면 이 사물하고는 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물이 나하고 관계없다, 모른다 그러면 한 가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생각해보면 마음이 없는 건 안 사게 되죠. 마음이 있는 건 딱 사잖아요. 그럼 미국에 아는 분이 있으면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아니까. 그러나 마음의 특성이 뭐냐면 대상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성이 열반이라는 겁니다.
불생불멸해요. 생멸이 없어요. 이 대단한 내용들이에요. 자, 거기에 이제 봅시다. 자, 밑에서 5번째. 그러므로 마음이 연기이고 연기가 마음이며 연기는 모든 것이 상호 우존한다는 것이므로 자립하는 것이 없다. 자립하는 것이 없으면 곧 무자성을 이룬다. 무자성이라는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성품이 없는 걸 무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자성은 공성이면 비어있다. 비어있는 성품은 열반이다. 그죠? 예. 열반은 마음의 본성이다. 그런데 일체 모든 것이 자체 성품이 있는 유자성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마음이 만든 것이다. 유자성이 무자성인 줄 알면은 아는 그 마음은 지혜다. 지혜의 내용이 무자성이며 무자성은 공으로서 연기이므로 코칭을 받아서 열반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지혜가 생겨서 번뇌 소멸해 간다. 그 지혜가 바로 공성을 내용으로 하는 열반의 작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열반이 이르는 길을 가는 수행자의 번뇌가 점점 없어진다. 코칭의 역할이라고 하는 번뇌를 없애는 데 있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번뇌가 없어진다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여기 내용은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닌데 여러분 이 사물을 딱 보면 예를 찻잔만 딱 봐도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요. 독립돼 있고, 그죠? 고정돼 있어요. 다른 거와 분리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진실이냐 하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눈에 보이는데 진실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죠. 시각적으로 뭐 있는데 의식으로 분석해보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논스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면은 흙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서 물에 올려가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건드려 말려요. 그 다음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죠. 유약을 칠해서 불에 구워서 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애초 이 찻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닌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결합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마치 있는 같이 보이지만 그건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일으키면 왜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있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있다고 딱 생각되는 순간 그것이 좋으면 보기가 좋고 마음이 든다면 딱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싫다 이러면은 싫으면 곧 딱 밀쳐버려요. 이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물건이 탐욕과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 여러분도 결혼할 때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애가 타고나고 보니까 남편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내 인생 그냥 망쳤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퇴근하기만 하면 그냥 바가지를 끌고 싸우고 근데 이 부인이 반성을 한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컨셉에 찾아가서 어찌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제가 남편 보면 화가 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딱 오면 그때 합장을 탁 하고 나무 간식 이렇게 하래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해결됩니까? 해결된다. 해보시라고. 근데 이 부인은 그걸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남편 보면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 내뱉어요. 어이구 간선보살. 화가 내려. 이건 간선보살을 부르기 때문에 화가 내려간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간선보살이 위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건 여러분 일상생활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조건에 화가 나는데 다른 조건을 못했습니다. 다른 조건을 넣으니까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죠. 화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 수 있대요. 화날 조건에 다른 조건을 보태면은 화날 조건이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신앙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남편들이 그런 방법을 쓰는지 몰라요. 아내가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면은 남편이 슬그머니 물건 사다 지주고 이런다고 아내가 좋아하는데 그러면 화가 싹 풀려버리잖아요.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 그게 연기예요. 상호 의존이라 하는 말도 거짓말은 인과 의존이라 하는 그런 거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성의 다른 이름이 연기라는 사실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코칭을 해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 노스님이 그 부인에게 코칭해 준 게 바로 그걸 코칭해 준 거예요. 지혜의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실제로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제 그 LA의 어떤 절에 늘 할머니와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스님 왜 우느냐 하니까 아들 때문에 자기는 한국에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친구도 없고 그냥 적막강상이야. 혼자 있으려 하니까. 그래도 한국에 가면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고 싶으면 갔으면 하는데 아들이 막 아니 또 그 시장에 쪼그리 앉아서 콩나물을 팔고 그러려고 하죠.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이야기 생각은 다른 거죠. 내가 콩나물 팔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콩나물을 팔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울고 그 스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대. 어떻게 그러니까 아들 보고 화가 나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딱 이렇게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꽝을 치려고 자식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내 자식이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다. 이거거든요. 그 스님이 얘기한 게 맞는 이야기죠. 진짜 거의 막 이 할머니가 화가 나가 왜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다가 한 달 뒤에 와가지고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 화가 상대를 갑디다. 내 자식이 아니고 상대를 가버려. 묘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지혜입니다.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열반의 성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반은 모든 번뇌가 소멸된 마음의 본성이다. 탐욕과 생각의 어리석은 번뇌는 마음의 상처를 준다. 마음의 상처는 자유로 자살로 이어진다. 그러면 열반의 완전 번뇌 소멸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 그래서 번뇌가 소멸한 열반에는 마음의 본성은 조작이 없어 본래 면목이고 불생불멸하게 텅 비어 있어서 남, 여, 사람, 동물, 귀신, 천신 등 어떤 것으로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것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된다. 그래서 열반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시작점 특성은 대상을 아는 알미고 심입니다. 여러분, 요 중요한 거는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니 마음 본성은 그 열반이에요. 텅 비어 있습니다. 없어요. 근데 어떤 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 어떤 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어떤 것으로도 결정되어 있고 어떤 것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될 수 있다 하는 게 여기 잠재력입니다. 가능성이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될 수 있다 하는 거는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거는요. 예, 행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런 행위를 갖다가 바로 업이라는 말 한마디로 딱 업이라 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자, 시작점의 특성은 뭐냐 하니까 대상 아는 알미고 심리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이제 주 2에 나와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상을 아는 알미고 심리가 행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이 심리는 친구의 중에도 의협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협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알면 주객의 상대함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알에 의해 모든 것과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연기가 마음이고 마음이 연기라는 것이다.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 밖에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이때 이 연기를 다르마라 그래요. 법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무조자가 텅 빈 마음과 연기하는 마음이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텅 빈 마음은 텅 비는 불변이 안 바뀌어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텅 비었다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모양도 색깔도 없어요. 그래서 텅 비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불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모양도 색깔이 없어 자립하는 성품이 없고 자립하는 성품이 없어요. 또 연기하는 마음도 대상을 직관하고 출현함으로 자립하는 성품이 없다. 연기하는 것도 그게 희한하게도 자립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과 불공의 마음은 동일하게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하는 무자성이에요. 거의 좀 심오한 내용이죠. 이게 아주 핵심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대자유 해탈이란 자유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이게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쓴 겁니다. 고심을 좀 했어요. 자, 탐욕과 분노와 의성도 마음이며 공성을 아는 지혜도 마음이며 탐진치를 직관과 출현으로 지혜를 개발하여 탐진치를 없애는 것도 모두 마음이다. 같은 마음이 공통되는 게. 이 마음의 공통점은 실체가 없어 무자성이다. 번뇌도 지속성이 없어서 변함은 실체가 없는 공이다. 단지 이러한 사실을 알면 지혜이고 모르면 무명 번뇌이다. 아냐 모르네 차이. 그게. 그는 같은 마음이면 무자성인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마음이다. 이 무자성의 마음이 유자성의 견해와 그 견해로 일어나는 형상의 속박과 과거의 인연의 속박을 벗어버리게 하는 대자유 해탈의 문이 된다. 그러니 마음 자체가 알고 보면은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문이 되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대종구 선사가 얘기했어요. 서장했어요. 네. 셋째, 일반의 해탈에 다른 이름입니다. 해탈은 얽히고 설킨 번뇌를 풀고 풀해자되죠. 삶으로 생각, 감정의 속바에서 벗어남으로 탈이라 하는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속바에서 벗어나면 대자유의 뜻이다. 그러므로 열반에 다가갈수록 번뇌는 없어진다. 왜냐하면 열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번뇌도 소멸하기 시작한다. 때문에 열반이 번뇌를 없애는 대자유를 이루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수단이 되는 거죠. 예. 대자유 문이, 이 문이 바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단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코칭하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모든 해답은 나에게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걸 알려면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놀랍게도 파트너 필요 없이 내 마음 자체가 그 수단이 된다는 거죠. 번뇌를 없애는 수단이. 그래서 해답만이
문제 해답만 나한테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수단도 나에게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명상 코칭의 핵심이에요. 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사용하면은 내 스스로 번뇌를 없애가는 거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수단을 남을 위해서 쓰면은 그건 코칭이 되는 거예요. 선지식이 되는 거죠. 그건 같은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담자가 자꾸 말을 하게끔 유도를 하잖아요. 그 유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그만 자존심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유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왜 수단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되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잘 알아요. 대학 교수도 그런 얘기. 자기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해 갔는데 도저히 이걸 가르쳐야 되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상 강당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이해가 될까? 자기가 말한 것은 자기 귀로 탁 듣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몰랐던 걸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럼 수단은 누가 있냐면 자기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막 코칭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코칭 인도를 받지만은 그러네?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아는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해탈의 문이라 하는 게 바로 수단이 된다.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코칭이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정강을 받았다 하지만 10년 동안은 학인들에게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다. 10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가르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은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가르치는 것이 그거는 배우는 것이다. 왜? 자기가 한 이야기는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도 막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 풀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무한 잠재력에 대한 이와 같이 대해탈의 문이 되는 마음 자체의 무자성 성품 그대로 윤회의 원인을 알고 선근을 심으면 그 번뇌를 소멸시키는 선정과 지혜를 얻게 하는 무한한 잠재력이다. 마음 자체가 무자성 공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한한 잠재력이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자, 여기 중요해요. 마음 자체가 무자성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연기거든요. 연기. 예. 연기인데 이게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연 현상이나 대화 중에 무상이나 괴로움이나 무와 공에 관련된 현상을 보거나 듣는 등의 인연을 만나면 지혜가 생겨 잠을 알고 있는 견해 등의 번뇌를 없애준다. 번뇌를 없애주는 힘은 곧 열반이 이르는 길이 된다. 선지식은 이 길을 가르쳐준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게 이제 초경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수행을 막 하다가 수행 주제를 무상이라는 주제를 받았어요. 항상함이 없다 하는 주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도저히 내가 수행해도 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내가 부처님을 칭견하고 수행 주제를 다시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길을 나서다고
산불이 나버린 거야. 불이 나니까 못 내려가고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산 꼭대기를 피신한 거지. 산 꼭대기 피신에 턱 보니까 온 산에 막 불이 나가 타고 있으니까 무릎을 탁 쥐고, 이것이 무상이구나. 그 무상의 이치를 깨달은 거야. 자연 이치를 통해 가지고. 그 여기서 자연 현상이랑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좀 가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폭포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을 깎는 거에 깎고 이제 나중에 그 매력들이 휴식을 딱 취하는데,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물거품이 막 생기잖아요. 그걸 보고 그렇구나, 똑같은 물거품이었구나,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구나, 이게 진짜 무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왜 그러면은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지혜가 딱 생겨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깨달음은 번뇌를 없애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마음 자체가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과 밖의 인연이 탁만, 인연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연현상과 내 마음하고 인연이 드나간, 인연이 다른 이름이 연기입니다. 연기. 이게 연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모든 건 연기 아닌 게 없죠. 언제든지 인연을 만나게 되면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내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번뇌를 없애주는 힘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안과 밖에 다 연기입니다. 안과 밖에 연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을 만나면은 깨달음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음이 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원효 스님이잖아요. 당나라 유학 가기 위해서 국경에서 밤을 자잖아요. 새벽에 막 목이 말라서 드덩거리가 바가지에 물이 담겨 마셨던 거예요. 아침 또 찾아보니까 너무 물이 시원하니까 해골이 고인 물이었던 거야. 무덤이었던가 봐, 그게. 그걸 막 토하다 깨닫죠. 얘기하지 마. 왜 토하겠어요? 해골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땐 시원하게 마셨는데, 해골이라고 딱 아는 순간 토하게 된 거죠.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은 연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밖으로 선지식이 수행자의 코칭해주는 인연을 만나면 안으로 마음의 무자성이 지혜를 발동한다. 그 지혜의 발동이 번뇌를 없애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열반과 고도를 맞추는 길이 나타난다. 그 길이 개정의 길이며, 이 길을 내복하게 하는 힘을 법력 훈습이라 한다. 법력 훈습이란 말이 이제 법법자, 힘력자 씁니다. 그 훈습이라 하는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법력 훈습이란 말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또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또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자성이니까 법이고요. 무자성이니까 법입니다. 그는 법이라고 하는 건 연기죠. 그 다음에 대상을 아니까, 아니까 그걸 힘이라 그래요. 그걸 붙이면 법력이 됩니다. 이게 대시주죠. 여러분 마음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고 그러고, 법은 진리란 뜻이죠. 진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무엇이다 아니까
힘이라는 거죠. 아는 게 힘이다 이러잖아요. 그걸 딱 둘이 붙이면은 법력이 됩니다. 훈수비라가 영향을 준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벌써 뭐가 나옵니까? 코칭 원리가 다 나오죠. 예. 자, 봅시다. 수행자는 길잡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열반으로 통하는 길을 알고 그 길의 장애물까지 잘 알아서 이를 없애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식의 법력이기 때문이다. 선지식의 법력. 선지식이 갖고 있는 무자성과 아는 힘이죠. 수행자의 법력 분석이 마음의 본성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무지와 번뇌의 망상을 없앤다.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통하여 법을 아는 순간 이 법이 번뇌를 없애는 수단이 된다. 그래 수행자의 선정과 지혜라는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어 수행자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그 결과 안과 밖의 모든 장애를 없애고 대자유를 얻는 것이다. 만일 이 수행에 어느 정도 수행의 경계가 있다면 그 수행자는 길잡이면서 도움을 주는 선지식이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로서 안으로 번뇌를 없애는 훈숙으로 작용하고 밖으로 선지식으로 번뇌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작용을 한다. 이것이 명상 코칭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이 갖추진 본성의 잠재력이다. 본성이 잠재력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법력 훈숙이죠. 근데 이 무한잠재력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거는 왜 쓰느냐? 바로 여기서 뭔가 하면은 지혜와 선정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텅 빈 이 속에서 나온다 이거죠. 자, 무한잠재력 일경은 명상의 수단으로서 법령 훈습을 하는 거죠. 예. 무한잠재력 일경은 명상의 수단은 법령 훈습이다. 즉, 열반은 모든 번뇌의 소멸이므로 생사를 일으키는 문명 번뇌를 없애는 원인이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생사가 없는 불쌍한 열반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열반의 범정 훈습이다. 생사심은 생사가 없는 마음을 만나면 생사의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 생사가 없는 마음이 누구예요? 바로 열반을 얘기하죠. 예, 열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사심의 열반을 만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반이 뭐냐 하니까 공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사심은 생사, 태어나고 죽는 마음이죠.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마음인데 이것이 생사심이 없는 마음을 만나면 사라진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소리는 어때요? 계속 사라져 가죠. 생사심이에요. 근데 사라지면서 흔적을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흔적 안 남겨요. 소리는 생사가 있는데, 생멸이 있는데, 소리가 지나가는 자리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자는 이 소리를 관찰할 때 흔적이 없는 자리에 딱 머물러 있으면은 마음의 생사심이 없어지는 거죠. 대상이 흔들려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게 없어요. 그러면 참 명상이 이거 있느냐? 있습니다. 물 끓이는 소리도 들을 때 물 끓이는 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그 물 끓이는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초점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럼 수행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만 그렇게 써요. 맛도 똑같아요. 맛이 계속 차 맛을 보면은 맛이 지나가면 흔적을 안 남겨요.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맛 한마음 다선에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이 지나가는 거는 이제 생멸하는 마음이죠. 그렇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생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알고 이게 명상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참 명상을 통해서 생멸하지 않는 마음을 만나게 돼요. 그런 걸 자세하게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를 배우면은 차 명상 아니 그냥 차를 배울 때는 차 맛이 좋고 나쁜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차를 어떻게 맛을 감별하는 그런 것만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계예요. 거기서 한 번도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진전할 수 있는 게 뭔가 차 맛이 좋든 싫든 차 맛을 딱 보면서 맛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걸 캐치하고 있으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마음의 동요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막 과음을 지르고 이러면은 그 소리 흔적 없음에 초점 맞추고 있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 그도 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 맛을 보면서 차 맛이 좋고 싫음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이 차를 훌륭히 잘 만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은 너무나 유명하다. 내 그분의 차를 겨우 구해왔다. 우리 한잔합시다. 차를 마시는데 차 맛이 되게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없다고 말을 못하는 거지. 명성 때문에. 그 사람 명성 때문에. 참아야 돼. 맛이 없어도. 근데 그 차 주시는 분은 아이고 우리 스승님 만든 차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확 준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참 맛이 없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찌하는 거 이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명상이 참 명상이 필요한 거 그때 얘기하잖아. 참 맛이 좋다 싫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찻자리에 가가지고 주인과 손님이라는 다섯 일미차 명상법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초대받아 갔습니다. 갔는데 참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야. 내가 뭐 다도를 배운 적도 없고 예법을 알기는 뭐 하겠습니까? 근데 지루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차 만들어 쭉 지켜보고 차 가져와서 마시는데 시간이 5분 10분 꽤 길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성질급하니까 내가 바로 탁 뽑아내는데 예법이 길어가지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손님과 주인을 근거로 해서 손님은 손님대로 명상을 하고 차는 차를 우리면서 명상을 하면 참 좋겠다.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주인과 손님이 일미로 갈 수 있는 차 명상법을 제가 개발했죠. 그걸 차 세계에 한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 제 성아씨가 자꾸 뭘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좋은 걸 주겠다 해가지고 그 한 3분의 1을 확 줄여가지고 제가 줬는데 바로 그런 거죠. 그 지루함을 명상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차 주인도 차 우리면서 명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열반은 마음의 본성이고 무자성의 공성으로서 법계라고 하는데 이를 연기 이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법은 이임으로 이치란 말이에요. 비법을 없앤다. 또 마음의 본성은 이를 아는 힘이 있다. 그래서 마음 자체는 연기 이와 아는 힘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분명 번뇌를 없애는 원인으로서 법력 훈습인 것이다.
자, 법과 네, 힘을 분리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힘이에요. 예? 자, 법은 이제 이를 얘기하죠. 힘이고. 대개 이제 이와 관계되는 위파사나와 관계됩니다. 힘은 이건 사마타와 관계됩니다. 이걸 위파사나는 이제 분석 명상이라고 하죠. 분석. 사마타는 이게 집중 명상입니다. 집중 명상을 할 때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 물론 여기도 사마타도 이와 힘이 있고 비파사나도 똑같이 이와 힘이 있어요. 이 이를 아는 요건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고 여기 힘에서는 뭐가 생기나? 선정이 생깁니다. 선정이라 하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이라 하는 건 이와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집중하려고 하면 내가 집중한다 이러면은 힘이 없는 사람 집중 못 합니다. 그거 아세요? 힘이 없는 사람 절대 집중 안 돼요. 이 집중 못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뭐하고 관련된? 기운하고 관련돼요. 기운하고 관련돼요. 기운이 없는 사람은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차를 마시면 기운이 생기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차는 기운이 있어요. 커피는 없어요. 커피하고 차의 차이점이에요. 왜 그럴까? 열매는 수렴하는 뜻이 있지만은 잎은 발산하는 뜻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차 잎은 발산하거든요. 발산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법제를 만들어 끓여 먹어도 발산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기운은 집중을 도와줘요. 기운이 있는 사람은 집중하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은 집중력이 생깁니다. 집중력이 좋아지면은 성격이 부드러워져요. 그걸 외부에 웬만한 거는 외부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누가 비난하나 뭘 하더라도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동요가 잘 안 돼요. 기운하고 관련있어. 그래서 이게 법력입니다. 저게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이게 법력이 이제 바로 수단이죠. 명상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거 얼마큼 심리를 기울인지를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를 아는 힘을 가진 알아차림의 직관과 사회 통찰의 출현이 번뇌를 없애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므로 무한한 잠재를 일깨우는 명상의 수단은 법력 훈습이다. 법력 훈습으로서 직관의 집중 명상과 출현의 분석 명상도 수연, 인연을 따르는 무자성이므로 마음의 본성인 무자성 공과 코드가 맞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 명상, 분석 명상도 알고 보면 마음의 본성이 작용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성이 작용이기 때문에 무자성 공하고 딱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직관과 출현이 무한 잠재력을 깨워 번뇌 망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말하자면 이 명상의 수단으로서 마음은 인연을 따라 수행하는 무자성의 공리와 공의 이치죠. 이 공리를 실현시키는 알미라는 힘이다.
마음은 이 리와 힘 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 집중 명상의 사마타 힘은 청문, 사유, 정념, 정지, 정진, 숙달의 힘이다. 이 6가지 힘이 있어, 6가지. 이건 사마타, 대성 사마타 수행에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정진이 힘은 마음의 평정과 주객이 하나된 심일경성을 이루고 숙달의 선정과 선정 속의 경안을 이루게 하여 사마타의 산미를 이룬다. 이 사마타 산미를 의지하여 무자성의 공리를 사유 통찰하는 이파사나를 수행하여 공산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공산매 속에서 무분별의 지가 드러나면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건 지금 간단하게 그 사마타 수행부터 해가지고 이파사나를 해서 공산매에서 깨달음까지 기술을 다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내일 제가 또 방송할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명상 코치링의 조건을 한번 보죠.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고 싶은 말은 있죠. 청문의 힘이 뭘까? 그냥 설명을 해드리죠. 청문의 힘은 뭔가 듣는 힘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걸 듣는 거죠.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사유의 힘은 뭔가 이치를 사유하는 겁니다. 그니 이거 어떻게 집중하지? 예, 그렇게 집중을 하는 그 이치, 그러면 그 대상의 이치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정념은 뭔가 그 잊어버리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정지는 뭔가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수행을 하면 대상을 붙들고 수행하게 되면은 혼침과 들뜸이 일어나요. 혼침과 들뜸을 바르게 아는 걸 얘기해요. 그 정지예요. 그래 바르게 알아서 수행하는 건 정진하는 거. 정진을 하게 되면 이제 평정과 선정이 일어나요. 심일경성이 일어나죠. 거기서 이제 숙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등지락하는 산매, 등지락하는 선정을 얻습니다. 이 숙달의 힘이에요. 그 여기 이제 다 얘기한 말이 그런 얘기. 경안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몸과 마음의 가벼움을 얘기해요. 선정소에서 일하면 아주 미묘하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얼마큼 가벼울까? 궁금하죠? 그런 걸 걸어가면은 쇠털같이 가벼워요. 그 사람님은 극히 명상하면서 몸이 가벼운 걸 경험해봤습니까? 그 정도는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그 경안인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은 가벼워지는 게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몸까지는 무거운 별로 근심이 없죠. 기쁨이 생기면은 그게 경안하고 연관이 돼요. 그때는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경안이 생기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기체성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몸에 기운이 막 돌아.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가 하면 산화질소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 뇌파는 세타파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암 환자다. 그러면은 내가 수행해서 세타파가 나오고 산화질소가 생기면은 그 암 환자는 암에서 벗어납니다. 왜? 산화질소가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놀랍게도. 명상의 효과죠. 명상을 하게 되면 세타파락하는 뇌파가 나오거든. 이 대단한 거예요. 자, 명상 코칭의 조건을 한번 보죠. 산수 못 걷는 경이 가르쳐주는 코칭의 조건은 열반은 무자성의 공격한 마음이라는 목적지인 끝점이자 대자유 해탈문이며 대자유 해탈문이 번뇌를 없애는 시작점이자 길이 된다. 수행자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므로 스스로 수행의 길을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따라서 길을 잘 아는 수행자는 다른 수행자에 도움을 주는 길잡이로서 목적지로 나아가는 선지식이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는 누가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바로 이 법력 분석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수행자와 선지식이 바로 법력 분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선지식은 수행자에게 갖추고 있는 잠재력과 번뇌를 없애는 법의 힘을 알고 그 결과 형상에 대한 무집착의 자유와 생각과 감정으로도 벗어나는 대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안다. 이게 아는 게 뭡니까? 법률 분석이죠. 아는 게 이제 법률 분석이에요. 그래서 수행자의 성향과 근기를 잘 알아서 법을 아는 선지식은 열정과 인내와 사랑과 연민을 가진다. 이것이 코칭할 때 선지식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명상 코칭의 목적은 수행자 자신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명상을 통해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결과 수행자가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생사가 없는 최상의 가치 실현 열반을 체득하게 한다. 코치와 코칭받는 수행자의 관계는 코칭 선지식이 수행자의 수행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는 창의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수행자와 수평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왜 수평적이라는 말을 왜 쓴 줄 아십니까? 예. 수평적인 파트너, 수평적이라 하는 말은요, 바로 법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등이라 하는 게 상호의존이잖아요. 상호의존이라 하는 말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라 하는 게 상호의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시하는 사람, 지시받는 사람이 수평적인 파트너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근위적으로 하면은 법하고 뒤 조건이 깨지는 거죠. 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선지식하고 수행자하고 이 관계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법으로 맺어진 거죠. 그건 법이 평등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식이 코칭할 때 강압적으로 해버리면은 왜요? 법하고 괴리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법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수평적 관계라는 그런 말. 그래서 코치는 명상계의 근기와 개성을 살펴보고 수행 지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명상 코칭은 수행자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키기 위해 관찰 대상의 의식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코칭은 수행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돕는다. 그 과정에서 명상하여 얻는 체험은 명상 문답으로 피드백하여 수행자가 중심을 잡도록 한다. 수행자 개인의 잠재를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며 수행자 현재 상태에서 깨달음 도달하도록 함께 하는 보다 연민의 베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얘기하자면은 바로 이런 거죠. 법으로 맺어졌다. 법은 평등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평등한 관계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이 깨달은 내용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선지식은 수행자에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코칭의 조건이 그렇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요. 4페이지 옵니다. 4페이지. 거기 4페이지, 앞에 4페이지 보면
차와 명상의 관계, 예, 다선인지가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거는 뭐 제가 내용을 잘 아니까 이제 말로써 하겠습니다. 차와 명상의 관계에서 공통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참 두 가지라 그러면 안 되겠다.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요. 이거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렇죠. 벌써 얘도 물어나는데. 자, 첫 번째 차 성분하고 명상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뇌파하고 관계가 있어요. 셋째는 기운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번째 차 맛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라고 할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차의 성분하고 명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죠.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 이제는 8페이지로 넘고 8페이지가 아니고요. 8페이지 지나서 5페이지가 있죠. 자, 8페이지 지나서 5페이지가 있습니다. 5페이지. 앞에 5장 지나고 5페이지. 자, 차 성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죠. 차에는 대개 세 가지를 얘는 잘 아는 카테킨, 카페인, 테아닌인데요. 제가 말로서 할게요. 이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저게 카테킨은 그 황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 차를 마시면 젊어져요. 근데 여기 주목할 거는 카페인하고 테아닌인데, 카페인은 되게 이제 각성 효과를 줍니다. 그 다음에 테아닌은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커피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카테킨은 떫은 맛, 카페인은 쓴맛, 테아닌은 감칠맛, 떫은 맛, 쓴맛, 그 다음에 감칠맛,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맛하고도 관계 있는 걸 여러분 마셔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차 맛이 커피 맛보다 좀 미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커피는 쓴맛이 강하죠. 그건 카페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테아닌이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주는데, 이놈이 뿌리에서 생겨가지고 잎포에 모입니다. 테아닌이. 그 테아닌 역할이 뭔지 잘 모르시죠? 테아닌 역할은 질소 화합물을 이렇게 질소를 딱 뭔가 가두는 역할을 해요. 그 테아닌이 필요해요. 그 질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런 잠 잘 못 자시는 분 있죠. 잠을 잘 못 자고 이러면은 차를 마시면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했는데, 이 테아닌은 뭔가 하면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서 잠을 잘 자게 해줘요.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얘기하자면.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카페인하고 테아닌은 알파파라카는 뇌파를 발생시킵니다. 알파파만 생기기만 해도 몸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만 마셔도 몸이 이완이 되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심혈관 관계가 개선되고요.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명상하고 관계되는 건 뭘 관계되는 건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개발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테아닌은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선정을 얻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차와 명상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카테인이 여기서 말한 카테킨은 뭔가 환산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를 막아주죠. 이렇게 뭐 일거삼득이 됩니다.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해가 제가 상당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몇 살까지 보여요? 50대 초반이시죠? 예? 50대 초반으로 보이십니다. 30대? 아, 이거 한 명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이제 태아닌은 뭔가 하면은 이 뇌신경세포에서 신경전달 문제를 방출해요. 그래가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가바 같은 이런 수치를 올리는 것을 추적하고 있는데 이 태아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하자면. 자,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는 차명사 뇌파하고 산화 질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1미까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 좀 했습니다.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논문을 쓰면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논문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다 풀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